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공원 70대 남성이 산책 중이던 19살 여학생에게 말을 겁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30만 원을 줄 테니 데이트나 하자며 성매매를 권유하다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70대 남성은 여학생에게 악수를 청해서 손등에 키스를 하는 등 추행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70대 남성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정식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70대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은 성매매를 권유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인을 했군요. 검찰 공소장과 다르고 또 손등에 입을 맞춘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자, 결과는 1심 법원은 오히려 더 큰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강주 추행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피고인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유도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제2의 가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여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서 신빙성이 있고 법원이 조사한 녹음 파일 등에 비춰보면 성매매를 제의했다가 거부당하자 추행의 의사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가끔 약식명령이 나와서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면 벌금이 낮아질 거라는 기대하에 그냥 일단 정식 재판을 하고 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에서 보듯이 약식명령이 나온 경우에 법원이 판단하기에 오히려 그것이 가볍고 더 중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면 정식 재판에서 벌금이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부모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특히 이제 고등학생, 여학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죠. 또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더 중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도움되는 정보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황으뜸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출연이세요.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으뜸 변호사님은 어떤 분야의 으뜸이신가요? 저는 이혼 형사 전문 변호사인데요. 그래서 네. 좀 이혼 형사 분야에서 으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아우, 예. 그 부모님께서 이름을 너무 잘 지어주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또 우리 황으뜸 변호사님과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매일 출퇴근을 지하철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얼마 전 출근길에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 유독 지하철 안이 붐볐는데요. 코로나19 거리두기도 걱정되고 해서 되도록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더더욱 조심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약간 피곤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감고 서 있었는데 뒤에서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남성이 제 뒤쪽에 바짝 붙어 있었고 불쾌한 기분에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 다시 제 뒤로 따라와서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데 남성의 중요 부위가 제 몸에 닿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바로 다음 정류장에서 뛰쳐내렸는데요.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같아요. 그 남성을 신고하거나 소리라도 질렀어야 했는데 말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실 대중교통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좀 정말 많은데요. 단순히 좀 이례적이거나 충동적인 추행들도 있는데 좀 특정한 목적지도 없으면서 승객들이 많은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좀 그러다 보니까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좀 처리하다 보면 조사 과정에서 좀 다른 추행 행위들이 또 수십 차례가 더 있는 경우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또 서울의 경우에는 주요 지하철 역사 내에 지하철 수사대가 있는데 그 지하철 내 추행 행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일정 구간의 지하철을 반복적으로 좀 타고 다니면서 추행범들을 체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궁금한데요. 이렇게 이제 사연 속의 경우인 것처럼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런데 사실은 놀라서 그냥 얼른 내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변호사님? 이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연과 같이 사실 좀 처음 추행 행위를 당하면 보통은 너무 당황스럽다 보니까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뭐 내리거나 이렇게 자리를 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일단 절대 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상한 느낌이 들고 좀 불쾌감이 들었을 때는 곧바로 상대방한테 불편함을 표시하는 것처럼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당황스럽거나 무섭더라도 일단은 불편함을 표시를 해야 그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추행행위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인 추행행위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행 상황과 관련해서 뭐 목격자라든지 증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신고를 해야 될 텐데요. 이 경우에 이제 어쨌든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좀 증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하철 내부에 CCTV가 없는 경우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밀집해 있으니까 잘 찍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뭐 지하철 내에서 뭐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다들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하기 때문에 또 목격자도 없는 경우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네. 고의적인 추행행위라는 것에 좀 확신이 드신다면 녹음이나 사진 촬영을 통해서 증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만약 지하철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따라 내리셔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는 게 좋은데요. 이 경우 불쾌감을 표시하는 모습이 또 지하철 플랫폼 CCTV에 찍히기 때문에 네, 녹화된 CCTV를 또 추후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항의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또 경찰관을 또 불러서 이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또 네.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정말 추행범이 많다 보니까 경찰 지하철 수사대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소리 질러서 피해 상황을 얘기를 하면 주위 분들이 또 영상을 촬영해 주시기도 하고 또 지하철 수사대가 빨리 달려오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하긴 하시더군요. 일단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게 꼭 필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따라 내리면은 지하철 플랫폼의 CCTV를 통해서 이게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참 좋은 포인트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인정이 되면 성추행이라고 인정이 되면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우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를 보면 네.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남성이 고의, 즉 의도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살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이게 좀 더
최근에는 강화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는 최근에 개정이 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좀 그만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서 사실 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차례 정도의 공중밀집 장소 추행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도 했지만 요즘은 벌금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게 이제 워낙 뭐 지하철이나 이런 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붐비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본인이 추행범이 됐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또 이 사례자와 반대로 추행범으로 오해받았다면서 억울해하시면서 좀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만약 추행범으로 몰렸다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일단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라 뭐 사람들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접촉을 한 것이라는 좀 그런 사실과 관련해서 좀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또 추행범으로 몰린 당사자 역시 고의로 추행한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뭐 지하철 칸 내부의 상황, 사람이 밀집해 있었던 상황, 또 두 사람의 위치, 그리고 서 있었던 자세 등을 좀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고, 상대방의 진술을 조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그런 항의를 받으면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도 적극적으로 이 경우에도 좀 대처를 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일반적으로 많이 좀 경험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 관련한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군요. 제목이. 이에 대해서 황으뜸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비욘세의 리슨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